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전두환이 지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이제 내일이면 43주년이 되는데 발포 책임이 전두환 씨한테 있다라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기가 5년 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던 정부기관인데 그간에 쭉 조사한 걸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올해 말에 종료되고 내년 6월에 조사 보고서를 결과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먼저 발포 당시에 지휘 계통에 있었던 그것과 연관돼 있었던 중요 인물 70명을 일일이 조사했어요. 예. 여기서 발포 지시 관련한 증언, 그러니까 누가 지시했냐 이런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자기랑은 무관한 일이라고 했지만 그걸 좀 상반되는 증언들이 나온 겁니다. 어떤 증언들이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왈 발포 명령이 사실상 전두환 지시라는 거에 동감한다. 그리고 전 육군본부 보안부대장 대령왈 광주 진압작전의 실질사령관 황영시를 움직인 사람은 전두환이다. 그리고 보안사령부 전 보안처 과장왈 광주 상황을 보고하러 갔더니 전두환이 이미 상황을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보고 체계 외에 별도의 보고 라인이 존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사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발포의 책임이 전두환한테 있다라는 게 조사위의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이 발포한 장소가 최소 20곳이었고 발포 횟수도 최소 50차례라고 했습니다. 네. 민간인 사망자 135명으로 확인됐고요. 피해자 상당수가 머리, 가슴 이렇게 치명적인 부위에 총격을 당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횟수, 방법이 권위 있는 기관에서 조사돼서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어제 조사 결과 거의 뭐 최종 조사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한 셈입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미 진압을 다 끝내고 돌아가면서도 부상당한 시민에게 또 총격을 가했다. 뭐 이런 증거까지 나오던데.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 예. 어제 뭐 보고 결과 보면서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퍼즐까지는 못 맞췄지만 사실상 전두환 씨가 지휘를 했다. 그리고 발포 명령을 했다라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조사 만료고 내년 6월에 이제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6개월 기간 동안은 아마 전두환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두환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신은 보안사령관이었고 중앙정보부장 서리 대리였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없었다라는 거. 당시 지휘체계는 계엄사령부, 육군본부, 이군사령부, 뭐 전교사, 일선 공수여단까지 있었기 때문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방금 얘기했듯이 모든 증언들이 다 전두환을 가리키고 있고 특히 이제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 참모가 광주에 있었는데 언제 있었냐면은 광주항쟁 사흘 전인 5월 15일 그리고 집단 발표가 자행된 5월 21일 그리고 5인 사격이 있었어요. 효천역에서. 예. 이때 5월 24일 그리고 최후 진압 작전이 있었던 5월 26일에서 27일 이때 이제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더 상관이었거든 장세동보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세동이 나한테 보고하지 않고 광주를 방문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면피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장세동이 지금 핵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상조사위가 추정하는 거는 광주에 당시에 내려가 있던 장세동이 전두환 씨한테 직보했다. 그게 이제 비공식 라인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각종 진술들, 정황 증거들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보고하니까 이미 다 알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 뒷받침하는 거고. 어제 이제 또 눈에 띄었던 게 최소 20곳에서 50여 회 발표가 있었고 그 헬기가 예. 20mm 발칸 연습탄, 그러니까 연습 사격을 했다라는 거. 미리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네 없었네 가지고 예전에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습까지 해가지고 이제 발포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무관한 시민들까지 살상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우발적이 아니라 의도적인 발포였다라는 게 공수부대가 횡대로 앉아 쏴, 서서 쏴.
이런 거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준 사격을 다 했다라는 거, 이거는 지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건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 어제 발표된 내용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 국회 윤리특위가 그동안 없었던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그동안 사실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양당에서 걸핏하면 뭐 누구 징계안을 뭐 윤리위에다 제출한다 이렇게 뭐랄까 보여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은 유명무실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회의가 안 열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위원장 선임하고 뭐 부위원장 선임하고 요거만 잠깐 열렸었고 회의 자체가 안 열렸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김남국 의원 사태로 재가동이 된 겁니다. 예. 어제 변재일 위원장이랑 여야 간사 내정자들이 만났어요. 음흠. 여기서 국민의힘이 김남국 징계안 바로 올리자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민주당은 당의 절차가 있으니까 합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 누군가의 이제 징계 이미 제소는 된 거고,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제소는 된 거고, 징계안을 국회에 올려서 처리되는 게 막 검찰로 따지면 이제 기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윤리특위에서 그걸 회의에서 결정해서 넘겨야 되는데 예. 그게 그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사례가 그냥 이거 패싱하고 본회의로 바로 넘긴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절차를 지금 다시 재가동시킨 겁니다. 그렇죠. 전체 회의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근데 지금 약간 뭐랄까 미적거리는 상황인 건데, 일단은 진상조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지도부 관계자 여러 명한테 좀 물어보니까 결과 그 조사 결과를 본 다음에 윤리특위에 이제 바로 올릴지를 좀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거기서의 진상조사란 당 진상조사잖아요. 네. 당의 진상조사란 건 사실 뭐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김남국 의원이 협조해야만 가능한 건데 김남국 의원은 지금 무소속 상태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협조가 지금 좀 어렵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한 번에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옆에 안 쳐다 놓고 막 하나씩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어제 SBS 보도를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조사에 응할 여력이 없다라는 의견을 진상조사단에다가 전했대요. 그리고 저도 어제 김남국 의원 본인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예. 뭐 워딩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받았던 느낌도 이렇게 협조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이것을 일종의 방어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당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 그렇게 보면 지금 윤리특위를 뭐랄까 당이 나서서 다시 한번 제소를 하거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난망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명계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뭐 박용진 의원 인터뷰나 이렇게 느꼈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 보이는 것보다 비명계의 뭐랄까 반발이 훨씬 더 세요. 이를테면 한 비명계 중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의원총회 할 때 뭐 이재명 대표 향해서 관두라 말이야. 당신이 관두라고. 아,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당신이 관두란 말이야 란 네. 말이 나왔다고요? 네, 이게 지금 핵심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격앙돼 있어요. 격앙돼 있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부담을 만약에 느낀다면 뭐 이 조사 결과 발표가 되는 것 없이 윤리특위로 뭐 당이 다시 한번 제소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비공개 최고위가 있거든요. 예. 그걸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선 느낌이에요. 네. 당의 진상조사가 끝나야 국회 윤리특위에 로 김남국 의원을 넘길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의견과 아니다. 당 진상조사는 잘 될 리가 없으니 국회 윤리특위에 일단은 넘겨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라는 의견이 지금 팽팽한 상황. 김준일 대표 그렇게 네. 보는 게 맞죠? 일단 윤리특위 얘기부터 하고 당 얘기를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은 숙려 기간을 20일 동안 갖게 돼 있어요. 한 정당에서 이거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면은. 그런데 네. 양당이 합의해서 하면은 그 숙려 기간이 20일이 없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더 속도가 빨리 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윤리특위에 올라가면은 자문위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한 달 안에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이것도 한 달 걸리고요.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또 한 달 연장할 수 있어요. 총 그러니까 60일까지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숙려 기간 하면은 거의 이제 3달 정도 걸린다라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최대한 당겨 보겠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같이 제소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윤리특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걸림돌이 될지는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현재 39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게 예. 쌓여 있는 게. 쌓여 있는 게 네. 예를 들면은 뭐 태영호 국민의힘 제주 4.3 발언, 예. 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뭐 등등 해가지고 쫙 쌓여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 같이 처리하자 뭐 이렇게 여야간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뭐 이런 문제도 지금 쌓여 있는데 어쨌든 뭐 김남국 의원이 징계를 받는 거는 뭐 거의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는데 그게 이제 공개석상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이거든요. 네. 일단 제명은 지금까지 헌정사상 김영삼 1979년에 김영삼 대표 제명 사건 이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현역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그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강용석 의원이 예. 그때 그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올랐다가 결국 여기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되면서 징계 수위가 내려갔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30일 이제 출석 정지가 맞아요. 됐었죠. 그래서 이게 뭐 제명까지 갈 사안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 민주당 얘기는 김광희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리 제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내부의 이견이 이미 예. 뭐 이 쇄신 의총에 있었고 지금도 지금 이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상조사단을 멈출 것이다 이런 관측 기사들이 나왔는데 다시 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꼬리 자르기냐 이런 비판들이 막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력화된 상황이고 그러면 진상조사단에 언제까지 이거를 할 것이냐 그거를 결과를 보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이제 될 것 같고 지금 코인 전수조사 얘기를 좀 하면은 어저께 정의당이 네. 국민권익위원회에게 개인정보 동의서 6명 의원에 대해서 네. 다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은행 계좌는 마음껏 보십시오. 은행 계좌에서 코인으로 흘러간 게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마음껏 보라는 동의서 낸 거죠. 이게 재작년이었나요? 그 LH 사건 터지고 나서 국민 그 부동산 전수조사한 거하고 동일한 방식이거든요. 그때도 국민권익위가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도 전수조사하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코인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국민 전수조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양당은. 양당. 그래서 뭐 국민의힘은 선 김남국 조사 후 전수조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루어지면은 숨겨놓은 계좌들 예를 들면 해외 계좌 그리고 콜드 스토리지라고 불러오는 USB에 숨겨놓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 윤리특위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고 지금 검찰에서는 빗썸하고 뭐 어디 업비트 예. 압수수색을 이틀 했죠. 예. 거기서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 다 가져간 거잖아요. 다 가져갔죠. 거기서 예. 이제 법적인 부분들은 들여다보겠군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하고 이제 뇌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혐의를 3가지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저 지난해 10월 11월보다 오히려 이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갑니다. 간호법 거부권의 집단 행동.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금 일단 간호사 단체가 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죠. 네,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한대요. 예.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예 의사단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간호사단체가 파업을 하진 않을 것 같고 뭐 PA 준법 투쟁 정도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PA라는 게 피지션 어시스턴트 그 진료 보조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간호사긴 하지만 뭐 인턴이나 레지 1년차 정도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수술할 때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 네. PA 간호사. 그러니까 아예 의사 가운을 입고 약 예. 처방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의사 인력이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건데 이 어떻게 보면 이 선 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안 하는 방식, 당분간 예. 안 하는 방식으로 실력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운동, 1인 1정당 가입운동, 그리고 PA 간호사 준법 투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되고 있고 있습니다. 오늘 네. 기자회견이 있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보면 되는데 김준수석 에디터 네. 이제 두 번째 거부권인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국회가 지금 계속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역대 대통령은 이제 민주화 이후로 보면은 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뭐 45번 한 거는 빼고 예. 민주화 이후로 보면은 노태우 7번,
노무현 6번, 그리고 이명박 1번, 박근혜 2번, 윤석열 2번 뭐 이렇게 되고요.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2번 하면은 계속 할 거냐라는 거고, 표 계산을 해봤을 때 국민의힘은 불리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더 많다. 그렇게 보고서 지금 이것도 했다라는 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국민의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